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드리드십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발생되게 되면서 우리가 36만 원까지 잡았던 마지노선이 뚫리게 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6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댓글 한 번씩 화이팅이라고 달아주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6만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했던 이유가 요 구간에서 제대로 부딪히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36만원 라인을 돌파했다는 거다. 36만원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근데 요 지지 라인이 뚫리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불안감을 좀 일으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랑 좀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었죠. 2023년 당시에 결국 이 원자재를 컨트롤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철강 산업을 진행하는 포스코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이때 당시에는 리튬 그리고 니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반도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튬과 니켈을 확보한 기업이 결국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때 당시에 확보했던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가 좀 강한 급락을 발생시키게 됐죠. 에코프로가 급락을 발생시키니까 어떻게 됐다? 2차 전지에 엮여있던 포스코홀딩스도 함께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 캐즘 이슈를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리튬이랑 니켈 요 두 개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싸진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매입을 하면서 비싼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자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념으로 지속적인 매입을 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시작했고 얘네는 확보했구나, 얘네는 원자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이 비싸게 매집했던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뭐 충전소는 다 어떻게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결국 둔화가 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싸게 사들였던 이런 원자재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시장 자체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식당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내가 100만원치 재료를 사봤는데 손님이 한두 명밖에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식자재는 썩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하락이 발생했다가 현재 다시 한번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 라고 일단 정리가 가능하겠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요거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지금 캐즘 이슈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결국 가공을 해서 그죠? 원자재를 가공해서 철강 산업을 진행해서 이것들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비싸지든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비싸게 들여왔든 전혀 상관없이 이것들을 팔기만 했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2차 전지 산업이 아무리 위축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생산했던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화가 완료됐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락이 발생할 요인도 사실상 없었고 2차 전지로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2차 전지가 조금 고꾸라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큰 하락은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과대납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이 과대납폭을 회복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상승 같은 경우 정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그렇단 말은 지금 상승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결국 전고체,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5일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대 납폭이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회복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잘해야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33만 원까지 우리가 열려 있는 상태고 5일선과 11선을 깨면서 움직였던 만큼 우리 주주님께 좀 투매수 물량들을 현재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30만 원까지 좀 열려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30만 원까지 열려 있고 요 30만 원 라인이 정말 단단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현재 1차적으로 33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 라인인 32만원, 그리고 30만원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33만원 한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반등 크게 나올 것이고, 요 밑에까지 좀 내리꽂힌다, 32만원 라인까지 좀 내리꽂힌다라고 한다면 투매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이 투매수 물량으로 해서 30만원까지 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재미없는 기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정말 가능성의 영역이고, 지금은 33만원 라인까지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 요 세 가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 상승을 위한 세 가지 뭡니까? 추세, 그리고 재료, 그리고 수급이죠. 자, 수급 같은 경우 현재 좀 강하게 빠져나가면서 요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세모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X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텐데, 요 가져가는 기간에서 36만 원 라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얘네가 조금 더 아래쪽 구간을 현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재미없는 기간을 보낼 확률이 높다. 재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2차전지 그리고 철강 산업이 함께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거죠. 추세 같은 경우 어떻다? 현재 완전히 꺾였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 라인, 요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좀 완전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36만 원 라인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래쪽을 열어놓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무조건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만원 라인에서 반등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하락은 올라왔던 모멘텀과는 전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수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보시면 큰 상승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크게 레벨업 시키는 이런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레벨업 시켜놓고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이쪽 매물대에서 매집을 진행한 후에 크게 상승하는, 그리고 요 양운을 뚫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과 같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매도를 고민하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에 대한 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매일매일 문자 통해서 매수하자, 홀딩하자, 이런 관점들 다 공유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 용기 있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부분들,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쌓여있던 매물대를 위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면 우리한테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좀 크게 상승을 하기 이전인 60일대의 매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때요? 어느 정도 위쪽과 아래쪽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고, 허리 라인은 조금 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이 차 있는 모습이죠. 근데 40일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여전히 밑쪽과 위쪽은 좀 단단하지만 점점 허리 라인이 얇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일간을 보시면 아직까지 허리 라인이 좀 차 있지만 여전히 위쪽에 매물대가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선 아래쪽에 좀 매물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위쪽에 정말 많은 매물대가 있고 아래쪽에도 매물대가 좀 많고 허리 라인이 얇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켜줄 만한 매물대가 좀 얇다는 소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좀 협박을 하면서 이전에 이쪽 라인 때 그죠? 2024년 8월에서 한 10월까지 모여있던 매물대에 협박을 하면서 야 매물 내놔라 매물 내놔 하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을 현재 구간을 끌고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고 우리 주주님께 영상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정보방 통해서 항상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기준 잡기가 좀 힘들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감이 안 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기회들 그리고 현상에 대한 브리핑들 지속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보망 통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1월 9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캐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수 타점 31에서 32만 구간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강하게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강한 상승 나오면서 우리 주주분들 37만원, 38만원대여서 매도 진행하셨기 때문에 대략 20%가량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수익 만드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주주분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문자 통해서 오늘은 매수하자, 오늘 매도하자,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하자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7593에 3753번으로 뭐 포홀 뭐 아니면 포스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관점들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받으셔서 도움 받으셔서 많은 수익을 올려가시기 바라고요. 주주분들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여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과 조금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유튜브 센터 구독자 전용 자료집 2026년 유망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분석집을 만든 게 있는데 요거 좀 보시면 2026년 시장 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반도체, 로봇, 제약 그리고 자율주행 요쪽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산조선, 우주항공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력설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방선거 정치 테마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6월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예상돼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가져갔을 때 정말 강한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 반도체 쪽에서 추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반도체 원천 기술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까지 건들고 있는 회사인데 얘 같은 경우 이 저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집봉을 좀 보여줬고 현재 매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요거 로봇주도 마찬가지 로봇 섹터에서 우리가 매집에 대한 저항들을 좀 포착을 했는데 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이평선들 다 정배열 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폭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얘 같은 경우 이미 추세를 다 돌려 세워놨고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FDA 승인 그리고 GLP-1이라는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현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각수는 끝자락에서 터져 올라왔어요. 터져 올라오는 와중에 상승형 매집봉, 상승형 매집봉을 관측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조정보다 더 강한 상승 만들어가는 거대한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뭐 조선우주항공 얘도 마찬가지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집봉이 관측되고 있고 전력섭이 마찬가지로 삼각수는 끝자락에 현재 도달한 상태. 그리고 요 정치 테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강한 등락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확실하게 가져갔을 때 수익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천주들 우리 주주분들께 섹터마다
발굴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추천주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동일하게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7553-3753번으로 앞으로 폭등 나올 거니까 폭등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주들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올려가시기 바랄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좀 하락폭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올라왔던 모멘텀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반등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분들 포스코홀딩스 통해서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